네, 안녕하세요. 개강하고 첫 번째 주는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요번 동영상부터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배웠던 부분에 이어서, 금융 상품 중에 캐피털 마켓 인스트루먼트에 대해서, 어, 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머니마켓 인스트루먼트는 단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들이고, 이번에 우리가 새로 배우는 여기 캐피털 마켓 인스트루먼트는 만기가 1년 이상인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1년 이상인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만기가 1년 이상인 채권 그리고 만기가 없는 주식이 거래되는 곳이 바로 캐피탈 마켓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인 만기가 1년 이상인 채권과 주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점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아무래도 만기가 짧은 것보다는 만기가 이와 같은 긴 상품들이 조금 그 상품들의 가격 변동이 심하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위험한 투자 수단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10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런데 이 100만 원을 그냥 은행에 그냥 가만히 놔두기는 싫고 그것보다 조금 더 이익을 얻고 싶다. 그래서 누구한테 빌려줄 기회가 생겨서 빌려주려고 하는데 이 돈을 한 달 안에 빌렸다가 갚는 걸로 할지 아니면 이거 2년 아니면 1년 후에 갚을래? 2년 후에 갚을래? 3년 후에 갚을래? 그러면 당연히 이게 빨리 쓰고 나한테 다시 갚을수록 나는 더 안전하다고 느끼겠죠. 대신 그만큼 이자율은 적게 제가 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 친구가 만기를 길게 빌려 가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돈을 못 받거나 떼일 염려가 그만큼 더 기간이 늘어나는 거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더 높은 이자율을 빌려가는 사람에게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하면 두 번째 점이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캐피털 마켓 인스트루먼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머니마켓 인스트루먼트를 배웠던 순서대로 우선 시장의 규모, 금융상품의 규모를 먼저 살펴보면, 네, 우선 이렇게 다양한 캐피털 마켓 인스트루먼트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 당연히 시간이 올수록 커지고 있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 나와 있는 거래량에 대해서는 이 정도구나. 그냥 요렇게만 아시고 한번 비교를 머니마켓 지난번에 배웠던 머니마켓 인스트루먼트의 어마운트랑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냥 그 정도만 하고 우선 여기서는 넘어가고 우리는 금융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개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마찬가지, 머니마켓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금융상품을 각각 다 살펴보기 전에, 캐피탈마켓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이자율들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보면, 가장 밑에 나와 있는 10년 만기 미국 정부 채권의 이자율이 되겠고, 또 첫 번째 점에 나와 있는 30년 모기지 이자율, 그리고 또 같은 만기가 30년짜리이긴 한데 조금 성격이 이제 다른 전보 모기지의 이자율, 요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하나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자동차 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율 같은 것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머니마켓과 마찬가지로 장기 금융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인
캐피털 마켓에서의 주로 사용되는 이자율들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간단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캐피털 마켓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주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주식을 발행하는 측에서 만기를 정해놓고 발행하는 것이 아니죠. 뭐 굳이 따지자면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가 만기라고 그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사실 만기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주식은 그 회사의 넷인컴 및 그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식을 가진 주주의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식을 보통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주식을 투자를 많이 하지만 또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뭐 삼성생명, 삼성화재와 같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량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대표적인 채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모기지 그리고 모기지의 파생 상품인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 MBS가 되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로 모기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선 요거를 쉽게 그냥 영어로 요즘에는 한국말로 모기지라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을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그 기숙사에 주로 사니까 집을 구한다는 것에 대한 걱정이 지금까지는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주거에 대한 그런 걱정이 이제 슬슬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이 충분하지 않다. 그런데 내가 어떤 주택에 살고 싶다. 그러면 내가 그 주택에 대한 값을 10년 아니면 뭐 20년, 30년으로 매월 분할해서 갚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택담보대출이 되겠습니다. 여기 점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점에 여기 간접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내가 만약에 그래서 그 집에 대한 대출금을 내가 갑자기 실직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갑자기 좋지 않아져서 집값을 다 못 갚게 되었다. 대출금을 다 못 갚게 되었다. 그러면 그 대출을 해준 은행은 그 집을 시장에 팔아서 이제 본인들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주택,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그 주택을 담보로 이렇게 콜레터럴 담보로 잡고 우선 나한테 돈을 빌려주고 나는 매 달마다 이제 대출금을 갚아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하우징, 주택, 아니면 여기 땅, 아니면 뭐 다른 자산을 살 때도 이렇게 모기지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안쪽 들어가 있는 두 번째 점을 보시면 미국에서 모기지 시장은 가장 미국 안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그것도 그럴만한 게 우리나라도 주택 가격이 지금 상당히 많이 비싼 편이지만 미국도 주택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뭐 미국뿐만 아니라 거의 선진국은 다 주택 가격이 비싸죠. 그러니까 그거를 주택 가격만 생각을 해도 이 시장이 작지만은 않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기 나오는 용어들 중에 영어 용어에 대해서도 가끔씩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지금 보면 모기지의 종류로는 레지덴셜 모기지와 커머셜 모기지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레지덴셜이라는 뜻은 거주의, 주거의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 레지덴셜 모기지라는 것은 뭐냐면 주거용 목적 주택에 대출해주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레지덴셜 모기지가 되겠고, 커머셜은 뭐냐면 뭐 가게라든지 영업점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빌딩이라든지 이제 그런 어떤 영업용으로 이제 주거 목적 이외의 목적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커머셜 상업적인 모기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또 나올 건데, 우리 이제 화폐금융론 아니면 금융이나 경제에서 아웃스탠딩이라는 용어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아웃스탠딩이라는 영어 뜻은 뭐 경제나 금융에서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총량 아니면 잔량 아니면 아무튼 무슨 양을 의미를 합니다. 양, quantity를 의미를 합니다. amount. 그래서 여기 지금 요 문장 해석을 해보면 amount of residential mortgage outstanding,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 대출되어서 나가 있는 주거 목적 모기지의 양은 almost 4 times 상업용이나 farm 모기지의 로 나가 있는 대출에 대해서 대출해준 거의 총량의 4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웃스탠딩이 경제나 금융에서는 이렇게 무슨 양, 대출의 총량, 잔량,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기지를 이용해서 파생 금융 상품으로 만든 것이 요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요 화면에서 모기지 백드 세큐리티 MBS, 요걸 줄여서 MBS라고 하는데, 요걸 이렇게 간단하게 한 화면으로 우리는 우선 배우고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 학기 중에 이 파생 상품, 파생 금융 상품을 배우는 순서가 있는데, 그 단원에서는 이 MBS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고, 뭐 어떤 원리 아니면 뭐 상품의 구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때 조금만 참았다가 그때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MBS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만 우리가 잠깐 짚고서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MBS는 여기 지금 security라는 것으로 단어가 끝난 것에서처럼 증권입니다. 그래서 모기지를 파생 금융 기법을 Financial Innovation이라는 금융 기법을 이용해서 security로 만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우리가 이 MBS를 정말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100개, 1000개, 뭐 10,000개 되는 모기지가 있겠죠. 뭐 홍길동 씨가 집 사겠다고 대출해간 주택담보대출, 뭐 영수가 대출해간 주택담보대출, 뭐 영미가 대출해간 주택담보대출, 수도 없이 많은 개인들이 대출해간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해준 입장에서는 돈 받은 권리인 채권을 수백 개, 수천 개를 모아서,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bundle of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를 묶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가장 대표적으로 인터레스트와 프린시펄 페이먼트. 프린시펄은 원금이란 뜻이고 인터레스트는 이자라는 뜻이죠. 만약에 1억짜리 집에 10%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프린시펄이 1억이 되는 거고 인터레스트는 10%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수백 개, 수천 개 되는 모기지를 이렇게 번들로 모아서 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요거를 증권으로 만든 것이 MB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MBS에서 더 파생을 시키면 이렇게 CDO와 같은 나중에 우리가 배울 이런 파생 금융 상품도 있고, 여기 지금 두 번째 점 나중 파트에 보시는 것처럼
2007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이 모기지, MBS, CDO 이런 것들과 굉장히 밀접한 원인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점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부산 국제금융센터에 본사가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기관이 있는 것처럼 미국에도 정부 기관으로 이건 줄여서 이렇게 더 많이 불러요. 페니메, 지니메, 프레디메라는 MBS를 아니 모기지를 MBS로 증권화를 해주는 국가기관들,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공기관, 뭐 국가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그래서 그러한 기관들이 셀링 본드를 팔아서 여기서 말하는 본드는 당연히 MBS 주택담보대 아니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을 말을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증권화를 하면서 모기지를 통해 돈을 대출해준 은행들한테 또 더 많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증권화를 해주는 기관이 바로 이런 페니메, 지니메, 프레디메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MBS에 대해서 우리가 요 한 화면을 통해서 그냥 진짜 간단하게 개념만 살펴보았고 진짜 자세하게는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뒤에서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커퍼레이트 본드라는 것이 있는데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공장을 증설을 하거나 아니면 뭐 특허를 새로 더 뭐 하려고 한다거나 할 때 당연히 기업이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금만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indirect finance를 통해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리고 direct finance를 통해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회사채,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들이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채권이 corporate bonds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돈을 다 모든 기업들에게 빌려주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꽤나 신용 등급이 우량한 기업들이 이렇게 금융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빌릴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 우리가 모기지 같은 것을 봤던 것처럼 그러면 똑같아요. 모든 채권은 내가 100만 원이 빌려야 돼. 100만 원을 빌려야 돼. 그러면 채권자를 통해 채권자로부터 100만 원을 우선 받아.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한테 투자를 하는 거지. 돈을 빌려주는 거지. 그러면 내가 채무자가 맨 처음에 돈을 받아. 그러면 그 돈을 받았으니 감사하다고 중간중간에 이자를 납부를 하고 맨 마지막 만기 때 마지막 이자와 원금을 갚으면서 이 현금 흐름이 이제 쪽나는 거죠. 채권이 쪽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미국의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회사채가 채권자한테 1년에 2번 이자를 지급을 한다. 그리고 만기 때 페이스 밸류, 여기서는 페이스 밸류, 채권에서는 페이스 밸류가 프린시펄 밸류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만기 때 마지막 이자와 원금을 갚는다 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채에 파생되는 채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CB, 줄여서 CB라고 하는 컨버터블 본즈가 되겠습니다. 뭐냐면 이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채권과 관련한 파생 금융 상품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 여유 돈이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 돈을 빌리려는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만약에 일반 채권이라면 그냥 중간중간 이자 받고 마지막 이자와 원금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그냥 보통의 채권입니다. 그게 뭐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가 됐든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가 됐든 근데 CB가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중간에 내가 돈을, 채권자가 이자를 따박따박 잘 받다가 저 회사가 말이지, 내가 돈 빌려준 회사가 말이지, 대박이 날 것 같단 말이지. 카카오 게임즈가 될 것 같단 말이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고정된 이자 따박따박 받고 마지막에 나는 원금 얼마 받을지 채권은 이미 정해져 있죠. 그런데 저 회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 저 회사가 대박이 날 것 같다니까? 그러면 채권으로 나는 채권자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내 고민을 하다 결정을 해서 그 회사 주주가 되기로 내가 결정을 했다. 그러면 채권이 아니고 이제 그때부터는 나는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그 회사가 계속 대박이 나고 잘 나가면 오늘 1만 원이던 그 회사 주식 2만 원 되고 3만 원 되고 10만 원 되고 100만 원도 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채권자 입장에서 그 회사가 대박 날 것 같다. 그러면 중간에 내가 채권을 털어버리고 주식으로 주세요 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채권이 바로 CB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국문으로 한국어로는 전환채권이라고 번역을 하고 이러한 특성을 가진 채권이 CB다. 마찬가지로 자세하게는 뒤에 관련된 단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재무부 채권, 국채가 훨씬 더 유동성이 많고 많이 거래가 되고 이제 회사채는 그것보다는 조금 덜 거래가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거래 규모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지금 살펴보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개인이라기보다 이렇게 지금 규모가 큰 기금들, 연기금들이 주요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드디어 나온 것이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라고 하고 나라 국자를 써가지고 한자 나라 국자,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이렇게 국채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채권이 이렇게 캐피털 마켓에서 거래되는 채권이 되겠고 미국에서는 미국에 있는 정부 부처 중에 Department of Treasury,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에 해당하는 부처에서 발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를 통틀어서 미국이 망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그렇다 보니까 가장 유동성이 높은 채권이 전 세계 국채 중에서 바로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미국 정부의 채권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뭐 이렇게 미국 중앙은행이나 은행이나 뭐 외국 투자자나 뭐 여러 투자자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또 어떤 종류의 채권이 또 있냐면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서울시야. 근데 아무리 이 상황을 보아하니 지하철 노선을 하나 더 놔야 되겠어. 아니면 무슨 코엑스 같은 어떤 대규모 무슨 컴플렉스 단지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아니면 뭔가 좀 거대한 개발 같은 거를 해야 되겠어.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가진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그렇게 공공기관이 채권을 발행해서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바로 공채, 우리나라 말로는 공채라고 하고 Government Agency Security,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 발행한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GNIME 같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관들도 증권을 발행을 하고 뭐 네, 많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수자원공사, 도시철도, 코레일, 뭐 산업은행, 뭐 기타 등등 많은 정부 기관들, 공공기관들도 채권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정부만큼은 아니지만
만약에 미국에 있는 공공기관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공기관 뒤에는 정부가 이렇게 딱 버티고 서 있는 거기 때문에 국채 바로 다음에 어떤 안전성을 가지는 채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화면까지 요번 동영상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State and Local Government,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서울특별시 아니면 세종특별자치시 아니면 뭐 대전광역시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에서 다리를 건설한다던가 아니면 댐을 건설한다던가 아니면 무슨 큰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관광단지를 조성을 한다던가 뭐 학교 여기 지금 보시면 학교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도로를 놓는다던가 할 때 가지고 있는 예산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발행하는 채권이 있고 그러한 채권이 뭐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State and Local Government Bonds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두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채권에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 채권자 입장에서 받는 이자가 면세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은 아닙니다. 기억해야 될 중요한 특징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채권이다 보니까 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커머셜 뱅크와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런 채권에는 기관 투자자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 캐피털 마켓에서 주로 거래되는 금융 상품, 주식 그리고 채권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채권 및 증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어서 다음 동영상에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